자 박수 한번 다 치겠습니다. 끝났다. 어유 빨리 좀 유리 밖으로 빨리 좀 저 차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여의도 마지막 유세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대선 후보, 그리고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 동시 접속이 제가 어림잡아 보더라도 저희들이 한 7,000분 되지만 다른 데까지 다 합치면 한 20만 명 정도 되지 훨씬 넘는 것 않았겠습니까? 같은데요. 네. 와, 애국가 사절 정말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뭔가 대한민국이 크게 바뀌고 있다.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여의도 유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역전의 용사들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아직 후보인데요. 후보입니까? 네. 이거 실수니까 살짝.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예.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청와대 경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기자 경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 경험 있는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아, 정말로 김시우성 선생님 가슴 뭉클합니다. 눈물 납니다. 김정현님 이재명 대통령으로 꼭 투표합시다. 김봉진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연설 한 3, 40분 정도 했죠? 네네.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저렇게 정말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끈질기게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이상호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체력이라고 스픽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네, 어제 인터뷰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체력이 저렇게 좋으니 웬만한 정치인 최소 5명, 최대 20명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키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며, 그리고 논쟁, 토론이 필요한 것은 수개의 기간을 정해놓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러보자라고 하는 이 3단 논법으로 국정 운영을 할 사람인데요. 김종욱 박사 오늘 전반적으로 마지막 여의도 유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한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비상시국을 돌파할지에 대한 비전, 그리고 5년 동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청사진, 이런 걸 오늘 좀 긴 시간입니다만 국민한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3년 동안 완전히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나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비상경제 TF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어떤 극복이 되면 어떤 나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얘기를 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맡기면 본인이 수단론, 머슴론을 얘기했으니까요. 내가 수단으로서 머슴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비전을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어떤 시민들 또 지지층들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 3년간은 다른 5년이 앞으로 다가오겠구나, 이런 좀 희망을 갖게 만들어내는 연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기환 대표가 이제 말실수로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대통령 취임 연설 느낌이 나는 그런 네. 안정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런 실수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저는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이재명 후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난주 방송에서 어쨌든 보기로 하고. 네, 그만큼 이제 안정감을 주는, 사실 취임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한 달여 동안 사실 이런저런 자리에서 각론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총론으로 집권 이후에 어떤 방점을 두고 어떻게 국정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여의도 연설 정말로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주시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일 10시 이전 승리 확실시합니다. 까치님 고맙고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 이인규 선생님 고맙고요. 새로운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 박동주님, 그리고 이재명 당신을 내일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일 저녁엔 기쁨의 눈물 마음껏 너무 요즘에 아니, 울컥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울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 방송할 때 울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쨌든 네. 감동입니다. 뻥 뚫린다. 요한님, 이슬먹어님, 콕처님.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재명 한다면 한다. 100만님 고맙습니다. 소년공 이재명 되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한 표 내일 드립니다. 내일 꼭 가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아니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대선 전이나 뭐 재판할 때나 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우려야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상욱 이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참네. 아니 난 정기환 대표를 못 쳐다보겠어. 그냥 뭐 툭 건들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아갖고 원래 이런 사실 사람 저도 아닌데. 눈물이 많은 남자인데 아우 나 정기환 대표 못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좀 전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많은 예.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네. 3일, 4일 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걸 우리 대한국민이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 탄핵시켜야 돼. 근데 탄핵을 누가 막았어요? 국민의힘이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돌파해서 헌재가 좋은 결정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법부에서 지기현 판사라는 자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반복을 하는 과정도 또 시청자 입장에서 짜증 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가요? 중요한 거는 12월 3일 이후부터 함께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도 소중하고 눈물겹지만 지난 3년 동안을 생각해보면 더 눈물겹고 그쵸. 그리고 또 지난 13년을 생각하면 더 눈물겹고 그러니까 이게 동지에다가 가족에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기환 대표나 또 우리 저희들이나 여러분들 시청자들 마찬가지가 아닌가. 지금 정기환 대표님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직접 네. 후보랑 같이,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그럼요. 것과 네네.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 거기에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아주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유명해진 있는 거지. 13살 그리고 소년공. 실제로 예, 이 얘기가 그 어제 저는 이제 기자로서 저는 30년 동안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해온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이번에 참 많은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근데 가장 저는 현실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살아있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차에서 이동 중에 진행된 인터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짜임새 있고 괜찮은 인터뷰였다. 근데 마지막에 50년 전에 소년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를 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냈고 그 답변 때문에 3초 분량의 지금 동영상 여러분들 뭐 오늘 한두 번 다 보셨을 텐데 네. 저는 정말 그 영상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3초인데 눈물이 나더라고. 3초를 보는데 그 옛날 소년공을 안아주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안아주는 거. 그 사실 답변을 이끌어냈고 그 영상을 사실상 이끌어낸 우리 스픽스의 정기환 대표. 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네. 저는 한번 이제- 우리 볼 수 있을까요? 뭐 네. 잠시 후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네네.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뭐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 드릴 거냐.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우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제 후보가 그런 걸 어떻게 봤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울지 마세요, 스픽스 대표님, 김현수님. 여러분들도 많이 우시면서 뭐 저보고 울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울리지 마세요 이런 말도 하셨지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이재명에 대한 기대는 결국 당신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디자인님 고맙습니다. 저 칭찬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 더 칭찬해야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저께 그 AI 영상을 만들어줬던 1976년, 7년, 8년 중의 15살 소년공과 2025년 이재명 후보를 서로 안아주게 했던 그분이
문구점의 사장님이세요. 아. 여의도에서 문구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시민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터뷰를 보고 그걸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은 한번 잠깐 보기로 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제작진이 제게 좀 알려주시고요. 영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 영상 제대로 만든 것과 어저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이거 영상 편집되어 있는 거 오늘 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번 뿌리라고 영상 만들었는데 직접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 손을 잡고 13살 때 공장으로 갔을 때 네. 그게 76년이죠. 그 1976년의 소년 이재명을 지금 2025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린 이재명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아까도 눈물 나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시절의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이재명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 꼬맹이 손잡고 공장 데려다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다. 출제를 하고 이름을 얻고 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게. 그건 스픽스에서 제작한 건가요? AI 영상을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AI 영상을 만든 분이 네. 어제 인터뷰 이후에 바로 저 내용을 본인이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스픽스 급속도로- 인터뷰를 보고 바로 예, 그 예.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걸 만든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제작자를 찾습니다. 제작자이시건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했는데 오늘 스픽스 인터뷰 보다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바나바스 김 네. 제 조남은 이제 지금 알고 있지만 바나바스 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분이 이제 여의도에 사시는 이제 저걸 보고 영상을 올려서 저게 한 14초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해서 1976년도 7년도 8년도 뭐 이 정도 사진과 2025년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서 이걸 봐야 한다 정말 보셨더라고요. 소년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소년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좀 출장 인터뷰로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소년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15살 이런 저때 껴안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 장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죠. 그냥 어머니가 가슴 아팠을 게 가슴 아파요. 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야, 아 진짜 근데 정말로 우리 스픽스 정기환 대표 진짜 큰일 하셨네. 저는 뭐 제가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축하드립니다. 참 영상의 힘이라는 게 이상우 기자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30년 정도 방송사 기자 하시다가 우리가 특정한 저런 장면을 가지고 가공해내고 대중에게 설명할 때는 100마디 말보다는 정말 몇 초짜리 영상 하나가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영상이라는 게 다 그 맥락 속에서 서사가 확보될 때 더 감동이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지금 웨스픽스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인터뷰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시청자가 그 영감을 받아서 그걸 또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뉴스공장에서 다 틀면서 이야기를 해내고 하는 하나의 그 감정의 흐름 과정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의 주체들이 우리 시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가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제 저희들은 뭐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저걸 AI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문구점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에요. 50대 초반이신데 74년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안진걸 소장보다 1년 뒤고 74년생 그 시민농가들도 많은데 요즘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저 문구점 이제 문을 닫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자신이 좀 해야 되겠다고 저는 전문가가 만든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저렇게 이제 돌려서 금방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너무너무 그분께 우리 김 진짜까지는 제가 밝히겠습니다. 끝자는 제가 이제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분께 진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고 고맙다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제 그분께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참 저런 영상이 이제 오늘 저녁에 좀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공유가 돼서 내일 이재명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겸손하신 건데 그러니까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의 날카로운 또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이 이제 그 답변 내용들 다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이 저는 장면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동적인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이것들을 형상화한 영상이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게 본투표 전전날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회자가 됐고 이 선거가 어찌 보면 응징투표라고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왜 응징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어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 가장 놀라웠던 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13살 소년공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간다는 건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었고 매일매일이 진짜 힘든 삶이었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 상황을 물어보면 자신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걸 보면서 진짜 공감 능력이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치적 양극화 시대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변곡점인 내일 선거 이후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매우 공감 능력이 있는 자신보다는 어머니, 자신보다는 국민 이런 걸 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되게 중요한 영상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스픽스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김 박사님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이어서 보태자면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대한 매체가 사실 아젠다를 주도하고 이야기나 화두를 확산시킨 선거도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에 정말 청단 사실 선거전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뭐 뉴스타파 오늘도 연이어서 계속 리박 스쿨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보도들을 이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뉴탐사라든가 뭐 뉴스토마토 이런 신생 유튜브 베이스 기반의 매체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기존의 그 문법에서 본다면 주로 인터뷰를 이제 신문 매체들이랑 하지요. 아니면 뭐 공중파 정도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냥 각박한 공세 무슨 뭐
상대당이 만들어낸 흑색 선전 가지고 공격하고 상처내는 그런 따위의 사실 실제로 후보 선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터뷰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전혀 없던 인터뷰어예요. 정계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제 신문 출신이고 신문에서 논설위원까지 하셨고 저희 MBC에서도 이제 객원 그 평론가로서 활동하셨던 경력이 있는 그리고 사실 50대 후반이잖아. 그러면 원래 문법에서는 다 이미 다 뒷 데스크에 앉아 있거나 경영을 하지 현장에서 저렇게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출장 인터뷰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취재 방식이에요. 다들 뭐 이명수라고 하는 특이한 기자의 특종 행렬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게 언론판이 달라졌구나. 이 다름이 또 새로운 다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가 확신으로 변해가는 단계에서 사실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사실 50대 후반의 같은 남성이 교감할 수 있는 틀에서 그런 질문이 오가면서 저런 값진 뭐 감동 어린 답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김어준 씨가 작년 벌써 1월인데 그 이후에 그 칼테러 사건 이후에 또 인터뷰에서 저 같으면 도저히 못 던질 질문을 하더라고 김어준 씨가. 그때 칼 맞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 김어준이라는 친구가 확실히 다른 감성의 결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또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또 나왔거든요. 저렇게 맑고 투명한 하늘을 이제 못 보겠네. 의식이 사라지면 끝이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이더라. 라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절망적이고 급박했던 상황을 하나 이야기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여러 면에서 새로운 언론이 펼쳐낼 이재명 시대를 우리가 조금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과찬의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영상에 담긴 이재명 후보님의 한 인간으로서 진심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 사랑함이 여러분 애국심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되고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기회 좀 받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특권, 반칙, 불공정, 불의 없이 기회의 정말로 그 레이스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기회 주는 사회 만들어 봅시다.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상호 기자도 아마 그렇게 만들려고 결심하고 뭐 우리 50대 후반이라고 했지만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나이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을 좀 하자. 최근에 제가 전직 국회의원 재선을 했던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이제 선배 한 분하고 저녁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시골에서 전기회사집 아들이 전기회사가 뭐냐면 한전이지 않습니까? 그 국립대 지방국립대 졸업하고 총학생 회장하고 국회의원 2분 했으면 선배님 더 바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출세를 해도 너무 많이 출세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정치를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애국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좀 남겨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에 올인하면은 하시고 아니면 그냥 당장 정치 치우시죠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서로 굉장히 좀 신뢰가 더 돈독하게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에서 지금 정치하고 계신 분인데 시의원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시 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 정말로 진짜 똑같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김도희 선생님도 그렇고요. 소년 민주기자님이 최인호 의원이라고 글을 예. 올려주셨네. 뭐 그렇게 하셨는데 파란색님은 정계환 대표가 이재명 무죄 이잼 무죄 판결 나왔을 때 우시는 모습 보고 다시 봤어요. 감동받아. 그날 하필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무죄 이렇게 하면서 오창익 대표가 지나고 앉아 있는데 와 얼마나 울컥 눈물이 나든지 그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푸른빛님 저한테 칭찬해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드리면 된다는 말씀을 그날 제가 저만 좀 욕도 먹었어요. 저는 거의 덜어가지고 다른 펑펑 우시는데 아유, 저 쪽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펑펑 울어야 되는 건가?
방송인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보고 그리고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많은 국민이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 그 울음은 진심이 담겨 있는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한다는. 그래서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나는 힘이 없지만 당신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수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또 얼마나 본인도 좋겠습니까? 제가 좋다는 의미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막중한 무게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그 어깨의 정말로 짐을 조금씩 나누어 들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소년공이라는 이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동지 의식이 매우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본인이 저기 방송을 켜고 담을 넣으면서 국민 여러분 국회를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국회에 모인 국민들이 실제로 개헌을 막았었고 그 힘으로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인 플러스 동지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함께 이걸 지켜나가는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커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소년공이라고 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같이 내란을 이겨낸 동지라는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그 내란을 이겨낸 동지로서 횃불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든 건데 그게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던 그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여 년간의 정치 역정이 거대 기득권과 싸우는 그야말로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함께 이렇게 SNS를 무기로 같이 동지적 관계를 계속 가져왔는데 그게 처음에 소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그 희생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 같은 시대를 알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동병상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팬덤이 같이 스타를 요즘에 키우는 추세처럼 그렇게 해온 연장선상에서 사실 유튜브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12.3 내란을 막는 빛의 혁명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울었습니다. KOK님 그리고 유정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동질감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년민주 기자님은 정계환, 이상호, 김종욱 정말로 농구공, 축구공, 야구공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개미님 이렇게 스픽스 멋집니다 라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6월 4일부터 새로운 시장이다 스픽스 정선희님도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픽스 멋집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니 저희들 더 죄송하고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김미영 선생님 그렇게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실제 스픽스는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만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뭐 따져보면 신생매체 같은 건데요. 고발뉴스는 10년 동안 이재명의 진가를 알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이재명의 진가를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이동영 TV 같은 것도 정말로 오랫동안 이재명과 혈맹적 관계, 동지적 관계 유지하고 있었고 새날 TV라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권현문 대표, 푸나님 있지 않습니까? 푸른나무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재명의 진가를 알고 단 한 번도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방송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많은 방송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서 영상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진작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진가를 알고 함께 해왔다. 그거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존경하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후발주자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왔고요. 오늘 이재명의 진가를 알아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이전에 진작에 알아봤던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좀 더 좋은 나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애국가까지 사절을 이제 부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 또 의미를 많이 담으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쭉 지난 12월 3일부터의 빛의 혁명의 전 과정을 함께 되짚어보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일 선거 혁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빛의 혁명이 완수되는 시작이다, 내일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는데 다시 말씀드려도 취임사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좀 그동안 사실 되게 뭐 본인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시민들이랑 더 교감하고 싶으셨겠죠. 네, 근데 예. 그 유리 안에서 방탄 유리 안에서 이렇게 유세하는 장면이 본인도 답답했겠지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저 유리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데 빨리 좀 차로 들어갔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투표만 하면 된다. 그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나오지 마시라. 네, 예. 뭐 이런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었을 정도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위태로움 속에서 선거 유세가 아니라 정말 촛불혁명 전쟁을 잘 치러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애국가를 저렇게 이제 사절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취임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국회 로텐돌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임시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할 게 없고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가 용산에서 이제 하겠죠. 용산에 이제 일단 들어가야 하는데 국민을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자, 이제 이런 의미로도 제가 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애국가 맨 마지막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예. 보존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국민은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때문에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대한국민이 뭘 했냐라고 하면 삼전동을 결성해서 4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일제에 맞서서 해방을 성취한 사람이 대한국민이고, 네. 이승만 소위 독재에 맞서서 반독재 민주화를 달성한 것이 대한국민이다. 그러니까 대한국민은 반제, 그다음에 반독재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낸 주체다. 그러니 그런 대한국민들, 대한 사람들이 길이길이 보존되는 싸움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내일 그 6개월 동안의 싸움이 투표라고 하는 이 총알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완성해달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국민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완수한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그 완수에서 가장 선두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서 좀 매우 제가 볼 때는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소파리님께서 자 댓글을 똑같은 말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도 좀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이재명만 할 수 있다. 100% 동의합니다. 소파리님, 예, 소파리님 이렇게 주셨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야, 양촌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상호 기자님 어제 밤 방송 봤습니다. 다른 방송에서와 달리 작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면서 가슴 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국심 그 자체 이상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고발뉴스 구독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을 존경하겠습니다. 고발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김종욱의 탄탄TV도 있습니다. 오늘 이름표 안 달고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재명의 감동적인 영상을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미디어 구독 그리고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밤이 속히 오길 기다린다. 내일 1번 투표 강성원님 혼자 1번 투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제가 어저께까지 6명을 저는 했습니다. 6명을 했는데요. 그분들 한 번도 민주당 쪽 찍었던 사람이 아닌데 6표는 제가 했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 사회에 저널리즘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어 감사드립니다. 와, 휴머니스트 라이터님 오른쪽
인간주의자 이렇습니까? Humanist right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고요. 고발뉴스 열성 구독자입니다. 보리안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도 고발뉴스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이마 뉴스는 한 번씩 저희들보다 재미있어서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마 뉴스 보시는 분은 꼭 역전의 용사들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빛나는 대한민국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제발 내일 대통령 이재명. 내일 밤에 아마 우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말로 억울해서 울었지만 내일은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다 같이 한번 정말로 엉엉 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길주님 주셨고요. 저희들 열정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 주신 분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행정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재명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매 삼남님께서는 스픽스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기쁘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 너희들이 주류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명재님 백명재님은 우리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다른 주제도 준비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저런 마지막 연설을 들으면서 야, 저 연설만큼 더 좋은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마지막에 아까 보셨던 4분짜리 그 영상 다시 한 번 더 틀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기로 하고 저희들 또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드리면서 우리 광고주들도 꼭 여러분들로부터 또 지지와 응원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참치 플랫폼에 대한 광고입니다. 참치는 우리가 바다에서 먹는 그 참치가 아니고요. 정말로 참된 정치,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는 플랫폼인데요. 우리는 대선 후보에게 1대1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정책 직접 물어보고 공약 제안도 하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는 플랫폼인데요. 우리 대선 후보가 어디서 언제 유세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싶지 않았습니까? 후보 유세 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정치 이제 구경만 하지 말고 진짜로 말을 걸어보십시오. chamchi.kr 참치.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고정 댓글로 대선 후보에게 직접 의견 물어보는 거 가능하도록 우측 상단에 고정 댓글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혜택 현금 혜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드리고요.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지원합니다.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현금 지원 이미 했습니다. 개인정보 사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나 차액이 생길 경우에는 150% 차액 보상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현금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확신으로 제가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안정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그리고 방탄막에 가려서 혹시라도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돌아가셔서 내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정말로 15살 소년공 이재명과 그리고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함께 보는 그 영상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상호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스픽스 뭐 개표 방송 하신다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아침부터 방송을 좀 더 많이 하고요. 네네. 저녁에 또 개표 방송은 저희들이 7시 반부터 하고 실시간으로 많은 방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 또 김정욱 박사님이나 이상호 기자가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께 해설 방송 할 테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 좋은 채널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픽스와 함께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여기까지 다 비슷합니다.
확실하게 분석해드린다. 저희들은 확실에 방점을 두고 깊이 있는 분석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요. 오늘의 역전의 용사들은 역전의 하면 진지하게 용사들 하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 여러분들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전의 하고 용사들 하고 나서 영상 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어머니 손을 잡고 13살 때 공장으로 갔을 때 네. 그게 76년이죠. 그 1976년의 소년 이재명을 지금 2025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린 이재명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요. 꼭 안아주고 싶다. 갑자기 눈물 나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시절의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이재명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 꼬맹이 손잡고 공장 데려다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다. 출제를 하고 이름을 얻고 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스픽스에서 제작한 건가요? AI 영상을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AI 영상을 만든 분이 네. 어제 인터뷰 이후에 바로 저 내용을 본인이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스픽스 인터뷰를 보고 바로 예, 그 예.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걸 만든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제작자를 찾습니다. 제작자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했는데 오늘 스픽스 인터뷰 보다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바나바스 김 네. 제 조남은 이제 지금 알고 있지만 바나바스 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분이 이제 여의도에 사시는데 저걸 보고 영상을 올려서 저게 한 14초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해서 1976년도, 7년도, 8년도 뭐 이 정도 사진과 2025년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서 이걸 봐야 한다 정말 보셨더라고요. 소년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 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소년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좀 출장 인터뷰로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소년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런 거. 제가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15살 이런 저때 껴안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 장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죠. 저는 어머니가 가슴 아팠을 게 가슴 아파요. 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